과학기술의 상식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방배양막 제도 중의 하나로서 후마린을 기초로 한 광고분자와 폴리이미드 블렌드 배양막 시스템에서 이 폴리이미드가 과연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LCD의 구성원을 말씀을 드리면 크게 이 그림망에서 액정이 가운데 들어있고 양쪽에 지금 현재 배양막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컴포넌트를 이용해서 디스플레이 하게 되는데 제가 이번에 발표드린 내용은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액정을 가운데 끼고 있는 배양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액정은 디스플레이 원리는 간단하게 그림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현재 배양막으로 요구되는 조건은 제가 간단하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 첫째는 우선 배양막이라는 것이 액정 자체가 얼마나 배양을 잘 유지를 시키느냐이기 때문에 양호한 액정 배양 특성이 첫 번째로 요구가 됩니다. 그 다음에 프리틸트 앵글이라고 해서 액정 배양이 균일한 디펙트를 없애기면 요구 조건의 하나로서 프리틸트 앵글이라는 것이 또 요구가 되고요. 그 다음 세 번째로 액정 제조 공정이나 나중에 사용 환경에서 안정성 측면에서 약 200도 이상에서의 안정성이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현재 사용되고 있는 액정 배양 방법은 모든 산업 지금 생산하고 있는 LCD는 전부 다 일반적인 러빙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러빙 방법은 이 그림에 간단하게 표시된 것과 같이 액정 배양막을 말 그대로 어떤 천 같은 걸로 표면을 문질러서 표면에 마이크로 그루브를 형성시킨 다음에 그 그루브를 이용해서 액정을 한 방향으로 배양을 시키게 되는데 상당히 대량 생산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아직까지도 이런 정전기나 어떤 오염, 스크래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많이 쓰고 있는 방법이긴 하지만은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대체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러한 새로운 액정 배양 방법으로 보완을 한 것 중에 하나가 방배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방배하는 방법은 이 그림에서 보시면은 어떤 여기는 UV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UV나 여러 가지 강원을 통해서 나온 빛을 형광을 이용해서 배양막에 아나이소트로피를 유지시키면서 도사를 시켜주게 되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화학 구조 자체가 반반응에 의해서 아나이소트로피를 갖게 됩니다. 그런 아나이소트로피를 이용해서 그러한 배양막의 화학적인 구조가 액정과의 인터랙션의 차이에 의해서 생기는 액정의 배양을 이용해서 배양을 시키는 것이 방배양이 되겠는데요. 이러한 방배양은 우선은 이러한 러빙을 대체하는 방법으로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방법으로 이런 현재 많은 시야각이나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서 멀티도메인 LCD에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이러한 방배양 물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선택을 한 이번에 보여드린 물질은 쿠마린을 베이스로 한 광고 분자가 되어 있습니다. 쿠마린은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요 중에 반, 요 부분에 해당하는 요 부분을 보통 쿠마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러한 광반응을 통해서 액정을 배양시키는 쿠마린 보분자는 그 특징을 보시게 되면 액정 배양이 균일하면서 조사하는 형광의 방향에 평행하게 액정을 배양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러한 평행 배양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시나메이트 계통이나 다른 아니면 광분해 배양과 폴리이미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형광 방향의 수직인데 반해서 요 쿠마린 계통은 수평 배양을 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 그 다음에 마찬가지 보시면 이런 다이머를 형성해서 배양을 시키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고 다른 시나메이트 계열의 보분자와는 달리 아이소머리제이션이 없기 때문에 방해에 의해서 배양 방향이 추가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쿠마린 계열의 보분자는 열정 안정성이 낮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주로 포인트를 맞춰서 말씀드릴 부분이 열정 안정성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향상을 시키겠는가,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미드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쿠마린을 일단 선정을 한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매우 광반성이 좋기 때문에 광배양에서 중요한 어떤 짧은 시간에 광배양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쿠마린은 광반성이 좋은 고분자로 선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폴리이미드는 지금 현재 러빙 배양막에서 배양막 재료로도 많이 쓰고 있듯이 상당히 열정 안정성이나 여러 가지 안정성 면에서 상당히 유리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 고분자를 블렌드를 통해서 이번에는 두 개의 고분자 블렌드를 통해서 액정 배양막을 제조해서 그 특성을 살펴보았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발표할 내용에 포함되는 것은 우선 이런 블렌드 배양막을 제조를 하고 제가 제조된 배양막에서의 액정이 어떻게 배양을 하는가, 배양 특성, 그러니까 뭐 액정 배양도나 배양 방향 아니면 성경사각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발표를 드리고 그 다음에 그러한 액정 배양에 있어서 열정 안정성이 많이 향상이 되겠는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러한 이런 블렌드 시스템에서 이미드가 쿠마린의 배양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그때 과연 방 반응 정도와 어떤 배양과의 연관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러한 고분자로 선정을 한 걸로 이제 쿠마린으로 베이스한 고분자는 그 그림에 보시면 PMMA 백본에 쿠마린 분자가 붙어있는, PMA 백본에 쿠마린 분자가 붙어있는 PMA 그래프 쿠마린을 선정을 해서 제가 합성을 했고요. 그럼 폴리이미도는 두 가지를 선정을 했는데, 첫 번째는 6FDA-DBA라는 이와 같이 생긴 고분자와 PMDA-ODA라는 비교적 잘 알려있는 배양막 재료로 사용되는 고분자를 사용했습니다. 시간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배양막 재료를 적절한 블렌드 위로 솔루션을 블렌딩한 다음에 스핀 코팅으로 배양막을 제조하고 이와 같은 열 처리를 거친 다음에 평광을 조사해서 액정을 배양을 시키게 됩니다. 이때 평광을 조사할 때 필트를 주게 되면 성경사각이 형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제조된 배양막 두 장을 예를 들어서 뭐 액정 배양을 본다 아니면 성경사각을 측정한다 그 조건에 맞게 적절한 스페이서를 적용해서 셀갭을 유지하고 붙인 다음에 액정을 주입했습니다. 제가 사용한 액정은 E7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은 이 그림은 액정 배양도와 액정 배양 방향을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순수하게 PMA 그래프 투마린만의 호모폴리머를 배양막으로 적용했을 때는 65도라는 것은 처음에 액정을 주입할 때 열처리 온도이기 때문에 전혀 열처리가 안 된 상태를 나타내는데요. 이때 보시면 배양이 지금 요 벡터는 평광의 벡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배양 방향이 평광과 일단 평행하다는 투마린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배양도 상당히 안정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렇게 제조된 배양막을 저는 이제 10분간 각각의 온도에서 열 처리를 한 다음에 다시 액정 배양을 측정을 했습니다. 그때 보시면 이때 65도, 열 처리 없을 때 배양이 안정된 것이 150도, 200도의 열 처리에 따라서 딴통 모양의 폭이 넓어진다는 것은 결국 액정의 방향성이 흐트러진다는 의미를 나타내는데요. 보시면 열 처리에 따라서 액정 배양이 흐트러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결과에 보여드리진 않았지만 제가 합성한 이 PMA 그래프 투마린의 유리 전이 온도가 약 120도 정도 내외였기 때문에 아마 이러한 150도나 200도지에서의 액정 배양이 흐트러지면 그런 열정 안정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에 이제 6FDA-DBA라는 폴리이미드를 이용해서, 쿠마린과 이미드를 7대3으로 해서 블렌드를 해서 액정 배양을 시켰습니다. 이 경우에 보시면은, 액정 배양이 지금 표시가 잘 안 보이는데, 빨간색이 제가 4분 동안 UV를 조사한 것이고, 주황색으로 표시는 것이 액정을 10분 조사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우선은 빨간색으로 표시된 4분의 경우에 처음 보시면 액정을 처음에 제조했을 경우에는 액정 배양 방향이 평광에 평행하지만 약간 기울어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 그렇지만 10분을 했을 경우에는 액정 배양이 이렇게 평광의 수직인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으로 봤을 때 일반적으로 폴리이미드가 액정을 수직으로 배양을 한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액정 배양의 차이는 쿠마린이 광반성이 높기 때문에 초기에는 쿠마린에 의해서 배양이 유지가 되다가 방 조사 시간이 10분 이렇게 늘어났을 경우에는
이 이미지에 의한 영향 때문에 액정 배양이 이렇게 방향이 바뀌는 걸로 생각이 되고요. 이러한 액정 셀을 각각 마찬가지, 여기 시간이 60, 이것도 마찬가지 150도, 200도인데요. 열 처리를 했을 경우에는 우선 첫 번째로 아실 수 있는 것이 열 처리를 해서 액정 배양이 흐트러지는 현상이 상당히 줄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시면 액정 배양이 전부 다 이렇게 평광 방향의 수직인 걸 알 수가 있고, 이러한 평광 방향의 수직으로 액정이 계속 유지가 된다는 것은 이 7대3 블렌드에서 스마린에 의한 배양보다는 이미드에 의해서, 열 처리를 하게 되면 이미드에 의해서 액정들이 모두 배양에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보시면 이 이미지 종류를 바꿔서 PMJ, ODE를 선정해서 배양을 시켰을 경우에는 그런 배양을 보시면은 전부 다 앞에서의 쿠마리와 같이 평광 방향에 평행한 배양을 하면서 열 처리를 했을 때도 액정 배양이 거의 흐트러지지 않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이 결과로부터 이거 잘못 썼는데, 이게 PMDA, ODA와 블렌드의 경우에도 200도씨까지 액정 배양이 안정한 반면 액정 배양 방향도 변화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과연 이렇게 액정 배양이 어떤 경우에는 변하고 어떤 경우에는 변하지 않는 것을 어떻게 확인하실 것인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액정 방배양 방향 방반응도를 체크해 보았습니다. 그 전에 보여드릴 것은 그 다음에 이제 각각의 요 샘플 세 가지에 대해서 프리티스 앵글을 측정을 했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충분한 프리티스 앵글의 액정 배양이 상당히 중요한데, PMA 그래프트 쿠마리는 알려져 있는 것 같이 프리티스 앵글 형성이 상당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45도로 제가 조사한 경우인데 약 1.5도. 그런데 6FDA DBA와의 블렌드의 경우는 0도를 확인할 수 있었고, PMDA, ODA는 그와 달리 2.3도의 상당히 양호한 프리티스 앵글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각각의 호모폴리머와 블렌드에서 액정의 성경사하게 달라지는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액정의 배양이 평광 방향의 평형이냐 아니면 수직이냐에 따라서 형성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수직 배양의 경우는 액정의 성경사하기 제너레이션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국 액정의 배양의 방향에 따라서 액정 배양 특성이 상당히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러한 블렌드 시스템의 액정 배양 방향 변화가 어디서부터 기인하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UV를 통해서 방반응 전후의 흡수 스펙트럼 차이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우선 이걸 보시면 PMA 그래프트 쿠마린의 경우는 약 20분 조사에 상당히 큰 폭의 흡수 스펙트럼 감소를 나타내는 반면에 6FDA DBA는 상대적으로 약간 적은 폭의 흡수 스펙트럼 감소를 나타내었고, PMJ, ODA 보시면은 상당히 두 가지에 비해서 훨씬 폭이 작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러한 세 가지 UV 흡수 스펙트럼 결과로부터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이러한 6FDA DBA와의 블렌드 경우에는 차이가 액정 보분자의 광반도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 방조사 시간을 4분에서 10분으로 늘리는 과정에서 이 경우는 평행 배양을 하는 반면에 이것이 수평 배양을 하기 때문에 두 개의 블렌드 배양망 내 두 가지 컴포넌트가 액정 배양이 서로 컴피티션을 해서 결국에 이런 액정 배양의 변화를 나타낸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반면에 PMJ, ODA와 PMA가 쿠마린 블렌드 경우는 상당히 광반응차가 크기 때문에 4분이나 10분의 조사에 의해서도 결국 이쪽이 광반응이 훨씬 크기 때문에 액정이 이쪽으로 계속 유지가 되면서 이 PMD, OD는 이제 열적 안정성만 유지시켜주는 매트릭스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액정의 광반도 차이에 의해서 액정 배양이 변한다는 것을 확인을 하고, 과연 그럼 이런 포토 리액션을 조절을 통해서 액정 배양 방향을 조절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이제 새롭게 생각을 한 것이, 앞에서 보셨듯이 PXFDA DBA의 광반응도가 높기 때문에 흡수 스펙트럼에서 봤을 때 광반응이 상당히 적고 쿠마린의 광반응만을 유지할 수 있는 화장대의 자외선을 조사를 하겠다는 목적으로 해서 필터를 체인지했습니다. 이 경우에 예상할 수 있는 것이 이렇게 약 300나노미터의 상당히 내로우한 UV 타장대의 경우는 쿠마린만이 충분한 광반응을 일으키고 6FDA DBA는 광반응을 안 일으킬 거라고 예상할 수가 있고,
그러한 걸 확인해보기 위해서 이렇게 바뀐 필터를 가지고 마찬가지 이와 동일한 실험을 통해서 광반응 전후의 스펙트럼 차이를 봤을 때 거의 차이가 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새로운 필터를 적용했을 때는 10세프의 DBA는 광반응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똑같이 아까와 마찬가지 7대3 블렌드인데 필터를 다르게 해서 광반응을 투마린의 광반응만을 유지를 하고 PMDA 6FDA DBA의 광반응은 억제를 시킨 상태에서 액정 배합을 측정을 했습니다. 보시면은 이 결과는 앞에서의 PMDA ODA와의 블렌더와 동일하게 65도, 그러니까 열 처리하기 전에 평행한 방향으로 액정이 배양이 되면서 열 처리가 200도씨까지 되는데도 액정 배양이 계속 평형을 유지하면서 전혀 크게 흐트러지지 않는 그런 열정 안정성도 나타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요약을 하면 우선 첫 번째로 이런 6FDA DBA 블렌드 경우는 6FDA DBA가 광반응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액정의 열안정성은 6FDA DBA로 유지가 되지만 어떠한 적절한 얼마 이상의 광조사나 열 처리에 따라서 6FDA DBA의 영향을 받아서 액정이 배양한다는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와 반면에서 PMDA, ODA와의 블렌드는 낮은 광반응성 때문에 액정은 PMA 그래프 투마린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열정 안정성은 이 PMDA, ODA에 의해서 유지가 되는 그러한 양호한 결과를 나타내었고, 이 경우에는 성경사각도 이 PMA 그래프 투마린의 특정 방향의 마찬가지 그런 효과를 통해서 상당히 높은 성경사각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6FDA DBA와의 블렌드 경우도 이 배양막의 폴리미드 자체의 광반응도를 필터를 이용해서 조절을 한다고 했을 때 그러한 업계된 광반응을 통해서 투마린만의 광반응을 유도를 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요 위에 두 번째 PMDA, ODA와의 블렌드 경우처럼 열정 안정성도 유지를 하면서 액정 배양도 평행인 액정 배양을 얻을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